정리를 하자면 음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단순한 고통의 감정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건설적인 재료들로 남기는 게 꼭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4주차 2기 지원자이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흔한 청년 중에 한 명인 이기영이라고 합니다. 전 좀 스스로 쟁취적이고 뭔가 어떤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움직이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런 삶의 형태와 습관이 반복이 되다 보니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게 단순히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20살 때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굉장히 이것저것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삶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엄청 큰 번아웃이 왔어요. 놀랍게도 그게 딱 차차차에 선정이 됐을 때, 그 2022년에 번아웃이라는 새롭게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닥치면서 제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고, 이전에는 뭐 10시간이면 끝냈었던 일들을 100시간을 걸려서 끝낸다던가, 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생활 습관과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과 뭐 역량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었던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번아웃이 왔을 때는 되게 힘들었던 이유가, 왜 번아웃이 왔는지에 대한 요인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나오지 않고, 저는 사실 어떤 현상이든 어떤 이제 일이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걸 좋아하고,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확히 이해되지 않으면 그 현상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인데, 번아웃은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아웃이 왔을 때 실패의 요인이 뭘까, 내가 왜 왔을까를 고민해봤을 때는 지금도 그 답을 찾자면 없다가 결국은 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온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번아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그 현재 태도가 결국은 그 번아웃의 현재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바보 같게도 번아웃이 왔을 때 번아웃을 날려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패착,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실패의 요인이 됐던 것 같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즉 실패한다, 번아웃이 온 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빨리 당장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저를 더 끝없이 강박에 갇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번아웃이 사실은 가만히 냅두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번아웃을 어떻게 보면 지속시킨, 조금 더 연장시킨 게 바로 제가 그 번아웃을 대하는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많이 갔어요. 제가 워낙 혼자서 무언가를 많이 잘 하는 편인데, 혼자서 2박 3일간 정말 가만히 바다만 보면서 멍 때리는 그런 여행을 했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휴대폰만 하고 바다만 보고 자연만 봤는데, 좀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파도 소리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소음을 다 씻겨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환경을 안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완전 눈앞에 있는 목표만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만 봤던 사람인데, 즉 미래만 봤던 사람, 혹은 목표만 봤던 사람인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아무 장애물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연을 보는데, 노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제 모습을 보고, 내가 사실은 이런 면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사실은 내가 좀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뭘 하면서 느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사실은 힘들었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다를 보고 글을 쓰고 또 읽으면서 내가 지금 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태이고,
그런데 그 힘듦은 무언가를 함으로써 극복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림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여행 때 느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번아웃에 허덕이면서도 놓지 못하고 또다시 똑같은 이런 열심히의 삶을 사는 걸 보고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누가 너한테 그렇게 살라고 했냐고,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냐고, 제발 좀 쉬라고,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띵 하더라고요. 정말로 부모님은 저한테 쉬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주변 사람들의 제 걱정을 계속 시키면서까지 무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그 부모님의 그 말을 통해서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사실은 나한테도 무리하게 이런 삶을 지속하는 게 나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힘듦을 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이유에는, 비워놔야 되겠다, 나에게 무엇이 지금 적합한 수준인지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요. 지하철을 탈 때도 빠른 환승을 무조건 검색해서 지하철 안에서도 움직이고, 또 걸을 때도 무조건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런 걸 중요시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완벽에 대한 강박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 2년 전까지의 제 모습이라면 지금의 저는 여유를 되게 많이 찾았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비워놓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순간이 올 때, 즉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지금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옛날에는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해 라고 했었다면, 지금은 오케이, 지금 나 좀 힘든 것 같으니까 펜 내려놓고 잠시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자 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30분 동안 노래를 들으면서 풍경을 본다던가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일상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그 비우는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런 태도를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음미하라가 맞는데요.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하는 말이고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한 말인데요. 그 경험은 내게 꼭 필요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세요. 너무 열심히만 살게 되는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을 만한 순간이 오게 되고, 방향성을 잃은 사람은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허우적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그럴 수 있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까? 라는 긍정적이고 조금 더 희망적인 관점이 있어야만 그때 내게 온 경험을 그대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때의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또 그 경험은 내게 왜 왔을까? 앞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을 건설적으로 고민하는 거, 그 과정을 저는 음미하는 거라고 부르는데요. 처음 실패를 했을 때 저는 자존심이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못나서 너무 못 견딜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실패가 처음 왔을 때 거의 한 달은 자책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를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는 그 대사를 일기에 썼어요. 뭐 일리가 있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감정적인 비난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를 비난하거나 원망했던 말, 즉 텍스트를 직접 기록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걸을 것을 거르다 보면은 진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너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실패 경험을 겪었고 또 이게 너한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분석 단위로 쪼개서 연습하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주어지고 이제 타고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미래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실패를 겪었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패를 느낀 그 감정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 감정을 단순히 갖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마치 매칭 짝을 이루듯이 이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 연결해보는 그 음미하는 과정을 잘 겪는다면 번아웃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번아웃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실패는 인간됨의 완성이다 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 꽂힌 단어가 인간됨, 휴마노크러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됨이란 인간됨을 위해서 투쟁하고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고귀한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저는 그 고귀한 무엇을 굳이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그게 곧 실패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고 완성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완성이라는 단어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결국은 실패라는 어떻게 보면 동력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실패가 반복되고 반복됨으로써 완성되지 않음이 어떻게 보면은 완성됨의 가장 근본적인 도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실패는 그냥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이 인간으로서 완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패와 떨어질 수 없고요. 그렇다고 실패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실패를 삼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실패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실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모브닝의 0415라는 노래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삶은 사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야만 한 이유가 있어 라는 가사를 많이 담고 있고 특히나 청춘들한테 위로를 건네는 그런 노래 가사말이 인상적이어서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실패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건 맞지만 무언가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실패는 어떻게 보면 내가 건설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사실 건설적이지 못한 실패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양면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실패가 왔다라고 해서 그 실패를 가지고 최대한 음미를 해보고 또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 노력은 좋지만 그게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하는 과정이 나한테 너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재료는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모든 실패를 음미하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기보다는 음미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음미를 해보고 그런데도 음미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쓰면 뱉어라. 뱉고 다른 고통을 음미해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